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자, 김성래세법 밴드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기본 이론 수업한 내용에 대한 이 단원의 기출지문 정리해보죠. 여러분, 기출 문제가 시험의 세법은 55%에서 65%까지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지문만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하셔도 보인다, 35회.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여기 자료는, 이거에 대한 PDF 자료는 하루 전에, 그러니까 15일 날, 그래서 하루 전에 우리 밴드에 자료실에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로 출력하셔서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세총론의 1번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된다. 단 모두 요건을 충족한 걸로 가정하라 그러면 틀렸죠. 왜? 종합부동산세는요, 분할납부는 돼요. 그러나 물납제도가 폐지가 됐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2015년에 물납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돼요. 재산세, 종부세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는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까지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다음 2번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상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다. 요것도 잘못됐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고 그랬어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고 일반 지역에서만 도세로 되었다. 도구세.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며 그리고 도세에 해당한다. 특광도 맞습니다. 다음 4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그랬는데 맞죠.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보유하고 있을 때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과정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부가세. 부가세는요, 따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따라가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된다. 잘못됐어요.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따라가죠. 지방자가 붙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만 부과가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보유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틀렸고 6번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맞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가 되죠. 자, 다음 7번 갑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양도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조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죠. 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과정에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고요. 또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 과정, 양도 과정에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맞아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는요, 취득할 때 취득세에 부과되고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취득 보유에는 관계 있지만 양도에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여기서 잘못됐다. 그래서 결론은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을 보유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다. 이거
점검하시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양도랑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8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 어디로 가서 신고의 의무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가 납세지인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 각각에 부과하는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는 물건의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잘못됐죠.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럼 9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죠. 다만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 지문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다음 10번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부과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맞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다만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적용해서 보통 징수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오죠. 다음 1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가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납부 고지서 발부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신고 납부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더라도 신고를 안 했어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이미 고지서 나갔는데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산세가 적용돼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 부과주의가 원칙인데 납세자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부과주의 결정에 따른 것은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지서 발부한 건 없었던 걸로 하라 이 뜻이죠. 자, 이번에는 12번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제외한 특별징수자 의무자를 말한다. 틀렸죠. 납세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합쳐요. 그런데 이때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2차 납세 의무자나 연대 납세 의무자나 보증인까지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납세 의무자라고 하기 때문에 12번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걸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그래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14번 어느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납세 의무는 소멸되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집니다. 이때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틀렸죠.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준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면 나머지 세 사람의 연대 납세 의무는 100%가 아니라 25% 소멸시효가 끝났으니까 나머지 75%에 대해서만 연대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 즉 부담이 그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15번 보통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징수가 아니라
특별 징수를 설명한 겁니다. 보통 징수가 아니라 특별 징수,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편리한 자가 대신 징수해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그런 절차를 특별 징수라고 하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특별 징수 의무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 징수를 설명한 것이 보통 징수가 아니다. 보통 징수는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그런 제도죠. 다음 16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 세액을 결정을 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원칙 맞아요. 다만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자, 17번, 가산세는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는데 틀렸죠. 여러분,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죠. 다만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다면 뭐요? 국세의 세목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국세를 감면했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하고 나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서 틀렸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적용할 때는 감면받은 세액에다가 가산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죠. 예, 이렇게 해서 17번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착오로 하는 때는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과소 신고 가산세가 일반적인 경우는 착오라면 단순하게 10%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러면 40%인데 여기는 단순히 착오니까 고의성이 없죠. 그래서 100분의 10 맞습니다. 다음 19번, 무신고 가산세 가로 안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괘씸죄 100분의 얼마?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다음 20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그랬는데 맞죠? 여러분,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고 6개월 안에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개월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만약에 신고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빨리 하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혜택을 주는 거고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30%,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그러면 그때는 20%, 기간을 빨리 신고할 때마다 감면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신고를 한 경우라면 100분의 얼마? 50이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부세 곱하기 자진납부 또는 고지일까지 1일 계산이에요. 1일. 하루라도 빨리 내라. 10만 분의 20이.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1일에 10만 분의 20이 0.22%를 적용한다. 1일 계산이에요. 예. 다음 22.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요거 틀렸습니다. 무신고 갈 수 있죠. 자,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가산금이라는 명칭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3%죠. 그래서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납부기한 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즉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거 반드시 개정된 부분이니까 정리해야 돼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 꼭 점검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밴드에서 이루어진 강의에 대한 요 단원에 출제된 지문 핵심이 이겁니다. 요 지문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것도 이해했으면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느 방송에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했던 말 중에서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는 나을 겁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